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의 재외선거 등록 마감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등록률이 여전히 저조합니다. 고작 3.7%에 그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겨우 4.17%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동포들의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또 한 차례 재외선거 무용론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외선거 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뉴욕 총영사관의 등록 인원은 4,2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일원 재외선거 등록 대상 예상자 11만 5,359명에 비교하면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영구 명부제 채택으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2,544명 가운데 2,145명이 자동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등록한 사람은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날까지 전 세계 재외선거 등록자 수는 총 9만 1,380명으로 전체 재외 유권자의 4.62%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만 6,662명은 재외선거 영구 명부 등재자입니다. 전 세계 공간별 순위로는 일본 대사관이 6,976명, 오사카 총영사관 5,638명, LA 총영사관 4,825명에 이어 뉴욕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18대 대선 당시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 등록 유권자는 11,105명이었고 이 가운데 7,548명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오전에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 관련 공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민승기, 김민선 두 회장의 변호인단은 서로 날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 지난해 파행으로 막을 내린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공판이 열렸습니다. 민승기, 김민선 두 회장과 양측 집행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19분 시작된 재판에서 양측의 법정 대리인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오늘 재판의 최대 쟁점은 선관위가 내린 후보자 자격 박탈의 기준이 되는 선거 세칙을 바꾼 이사회의 결정이 유효한가와 김민선 회장 측이 제기한 민승기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고발건이었습니다. 김민선 회장의 변호인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진들에 의해 만들어진 시행세칙을 인정할 수 없고 개정 전 사항까지 소급해서 적용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승기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을 인정하지 않은 선관위의 결정에 반박했습니다. 민승기 회장 측 변호인은 김민선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대부분 신문기사 등을 인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의 결정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오후 1시까지 이어지며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 대해 양측 모두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지난번 히어링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한 설명을 잔나이 변호사가 해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주 시원한 그런 히어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결도 저에게 유리하게 나올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내용이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오늘 진술을 하셨고 또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아주 100% 저는 만족합니다.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을 맡은 마가렛 챈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챈 판사는 구체적인 판결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판결은 60일 이내에 내려지게 됩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에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안건에 대한 심리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4월 안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6월 말에는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안건에 대한 심리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민정책을 둘러싼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주정부 간의 최대 법적 다툼은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안건 심리에 본격 착수하고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6월 말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문제는 올 대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무너진 이민정책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불법 체류자들을 대사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와 주정부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면서 대선판 전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메인주와 매사추세츠를 제외하고 4월 18일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올 한 해 동안 전체 납세자의 70%가 세금 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1억 5천만 건이 넘는 세금보고 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납세자 5명 중 4명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접수할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비율이 은행 계좌로 세금 환급금이 바로 입금되는 옵션을 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RS는 세금 환급을 받는 납세자 10명 중 9명은 세금 보고 접수 후 21일 안에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RS는 세금 보고 때 건강보험료 세액공제에 도움이 될 IRS 양식 1095-A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 양식은 IRS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보고할 때 세무사에게 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주정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면 해당 마켓플레이스로부터 1095-A를 받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들은 이 양식을 받은 뒤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가 올해도 조기 마감되고 추첨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4월 7일 접수분까지 추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웹사이트들은 올해도 전문직 취업비자 사전 접수가 조기 마감돼 추첨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6-17 회계연도 H-1B 비자 사전 접수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규정상 근무일 기준 5일 동안은 학사용 6만 5천 개, 석사용 2만 개의 비자 쿼터를 넘어서더라도 계속 접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4월 7일 접수분까지 추첨 대상입니다. 지난해에는 평균 2.9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탈락한 후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경쟁이 더 치열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들이 통상 막판에 단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서두르다 주요 서류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규모보다는 규모가 큰 스폰서가 유리하고 $1,225가 추가로 들지만 심사가 덜 까다롭고 초반에 처리되는 속성 처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2017년 국제수로기구의 동해병기 통과를 목표로 백악관 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총 10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한인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는 지난 6일부터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서 동해 병기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일 오후 3시까지 3,382명이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루 평균 241명이 서명하고 있는 셈이지만 마감일이 다음 달 5일인 점을 감안하면 목표 서명자 수인 10만 명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청원은 2012년 국제수로기구가 결정을 유보한 동해병기 사안에 대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동해병기 찬성으로 돌려놓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민과 750만 해외 한인들이 한마음으로 결집하고 청원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국제수로기구 회원 85개국에게도 큰 압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제수로기구는 2017년 4월 모나코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일본해 명칭 변경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김앤배가 한국의 불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김앤배는 10년째 한국의 불우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맨하튼에서 열린 기금 모금 파티에는 지역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 법조인, 경제인 등 후원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의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사회복지시설 은평 천사원을 후원하는 행사가 어느덧 10년이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 한 300여 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100명 정도가 불구 고아들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모으는 성인은 100%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입혀주고 걔네들이 자립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펀드로 100% 삽니다. 김봉준 변호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며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올 초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금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금 시세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및 유가의 폭락, 중동 지역 리스크, 북한 핵실험 등 대외 변수가 이어지면서 세계 금융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강한 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온스당 1,049달러 60센트로 최저점을 찍었던 국제 금 시세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7일에는 1,107달러 80센트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온스당 1,073달러 60센트로 조정기를 갖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금값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업체 관계자는 금 시세가 매일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불경기 속에서도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금 구매에 관심을 보이는 한인들도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금을 찾는 고객이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금 시세 하락 가능성도 제시하면서 신중한 투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마켓워치는 올해 금 시세가 1,000달러 이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재외선거 등록률의 참여 저조, 또 동해병기청원의 참여 저조, 이렇게 두 가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모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무관심 속에 재외선거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무용론까지 나오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이는 잃어버린 동해의 이름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작은 개인의 실천이 바로 한국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